네, 주전 반갑습니다. 대리두시입니다. 자, 삼성전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말 브리핑 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현재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이란과 미국 간의 이 협상이 다시 한번 진행이 될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빅테크는 조금 올라가고 나머지 다른 수급이 빠져나갈 만한 바이오나 이런 쪽은 조금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면 지금 나스닥, 다우존스, S&P 500 요런 거는 좀 올랐어요. 다우존스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내려가게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아주 강하게 상승하게 되면서 월요일 날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 환율 같은 경우도 1,480원 계속해서 방어해주면서 우리한테 조금 좋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되네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1,480원, 이게 좀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을 좀 보았을 때 1,480원이 조금 지지 라인이자 저항 라인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1,480원 요쪽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지 라인이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쪽 라인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하다, 그죠? 여기 넘어서게 되면 다시 한번 1,500원대로 한 번에 치솟아 오르면서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들이 초래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결국 이 환차손, 외인들의 수급이 정말 중요한 만큼 이 환차손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이 환율이 여기서 좀 안정성을 찾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무튼 환율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원유랑 지금 금 같은 경우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런 부분 생각해 보면 지금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전쟁에 대한 이슈는 그렇게까지 민감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죠?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좀 오래됐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할 때도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휴전한데 협상한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계속해서 막 흔들흔들하다가 휴전을 하든 협상을 하든 그냥 주가는 오를 대로 오른 그런 경험들이 이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전쟁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협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수급이 쏠리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겠죠. 이때 정말 분위기 좋았었는데 전쟁 때문에 많은 좀 힘든 시간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미국 같은 입장에선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명분이 없어요. 이제 명분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래라면 이 핵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명분 삼아서 이거 좀 위험하다, 이 중동 지역에 대해서 니네 너무 위협적인 움직임들이 보인다, 핵 개발 그만둬라, 농축 그만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12대 1.2만명 1만 2천 명을 학살하게 되면서 지금 명분이 딱 섰단 말이에요. 지도부를 끌어내리겠다. 베네수엘라에서 그 대통령 딱 납치해 오니까 사람들이 막 현수 막 걸고, 와 뭐 우리 이제 뭐 잘 될 거다, 뭐 미국 고맙다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었죠. 약간 그런 거를 생각을 하고 지도부 타격하고 전쟁을 좀 일으킨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도부를 그 사람이 이제 이름도 기억 안 나네. 그 처음에 딱 벙커 들어가서 바로 사살을 했죠. 벙커버스터 막 꽂아 넣어가지고 사살을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차남이 올라섰다. 차남도 거의 뭐 반병신을 만들어가지고 지도부 이제 거의 다 끝났다 하니까 계속해서 누구를 올려, 막 계속 누가 올라와. 내가 이제 뭐 최고 지도다, 이번엔 내다,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를 갈아치우는 이런 일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핵에 대한 협상은 어때요? 이란은 절대 포기 못한다. 처음에는 뭐 니네가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볼게 이랬다가 미국이 그 다른 나라가 니네 하는 거 감시해야 된다. 거기에는 미국이 주축이 될 거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니네가 이걸로 뭐 하는지 다 보고서 올려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좀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란이 뭐랬어요? 안 해. 전쟁해. 뭐 때리든가 말든가 이러면서 다시 배짜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미국은 지금 명분이 없어졌어요. 지도부도 못 갈아치웠고 핵에 대한 그 위협도 제거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 전쟁을 완전히 이기기 위해선 진짜로 이란이라는 나라를 지워버리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는 좀 불가능하죠. 국제적인 반발도 심하고 지금 미국 내 여론도 막 들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11월에 이 트럼프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전쟁을 끝내놓고 뭔가 성공적인 것처럼, 그리고 트럼프가 뭔가 해낸 것처럼 이렇게 선전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봤을 때 이란을 좀 한 수 접어놔야 되는,
이란이 좀 숙여서 들어오는 이런 상태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건 협상에서 모든 걸 끌어내는 거. 요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한번 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한번 충격이 올 텐데 그 충격이 올 때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으로 가져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시겠죠? 영상 앞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신고가 가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 지금 차트의 흐름을 좀 볼 텐데 요건 장난질이니까 신경 쓰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쌍봉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쌍봉이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인데 여기서 밀려 떨어진다. 특히나 요 21만 원 구간까지 한 번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쌍봉이 거의 완성이 되면서 투심을 죽여버리는 그런 차트가 좀 완성이 되겠죠. 지금 여기서 더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들이 없다라는 인식이 드는 순간 개인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 기계적인 매매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신호가 들린다라고 했을 때 매도세가 좀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때 뭐 국제 시장도 봐야 될 거고, 뭐 지수의 흐름이나 SK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되니까 뭐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여기 21만 원 구간, 여기 일단 마지노선 1차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지금 분봉으로 봤을 때도 뭐 특별한 움직임 없습니다. 특별한 움직임 없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의 흐름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게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되고 있죠. 자, 급등 후 어느 정도 버텨준다 그러면 또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급등 추세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밀려 떨어진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단 말이죠. 특히나 이런 대형주에서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좀 경계의 시선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나 지금 이렇게 상승에 대한 추세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 상승 추세를 옆으로 깨게 되면서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했지만 밀려 떨어졌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한동안은 하락에 대한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런 하락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깨먹는 이런 움직임이 좀 중요하겠죠. 이 추세를 깨먹으려고 다시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텐데 이 오버슈팅 이후 버텨주는지, 오버슈팅 이후 옆으로 버텨주든지 아니면 옆으로 떨어지면서 이것들이 좀 출렁출렁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뭐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옆으로 버텨주면은 매물대가 확실하게 잡혔구나, 여기서 반발 매수 나와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안심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밀려 떨어지는 움직임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주의를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너무 대형주다 보니까 뭐 선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뭐 환율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 지금 외인들이 나가게 됐어요. 이 선물이 요 정도 나갔다, 마이너스 163 요 정도로 찍혔다라는 것은 지금 선물에 대해서 하방으로 배팅을 한다라기보다는 해칭성 물량들이 좀 아래쪽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전쟁에 대한 여파가 어떻게 좀 끼칠지 모르니까 지금 협상이 진행될지 안 될지 모르다 보니까 하락에 대한 해칭성 베팅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요 매도세는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로 쏠려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에서도 빠져나갔어요. 코스피에서도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의 순매수세가 올라가게 됐고, 요 순매수세는 대부분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쏠렸었다는 걸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이 수급이 다시 한번 빠져나온다고 한다면 삼성전자로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는 게 현재 개인 투자분들의 투심이 훨씬 더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특히나 고점을 한번 형성했었던 요 9만원 라인이랑 이 외인들의 비중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외인들은 아주 투자 심리가 약한 상태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외인들이 지금 다시 한번 투심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주려면 일단 첫 번째 환율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율일 거고, 그 다음에 명백한 데이터. 이 외인들은 사실 기대감보다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이 꾸준하게 좀 나와야 된다.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이미 우리가 예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뭐 재료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수급을 쏠릴 만한 그런 이슈가 안 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자, 기대감으로는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 기대감이 실적으로 바뀔 때 요때 외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기대감을 만들 수 있는 구간들이 뭐예요? 기대감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AI 4.1에 대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전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삼성전자한테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빅테크들이 지속적으로 수급을 좀 만들어 줄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겠고, 앞으로 우리가 수직 따위 이 HBM에 대한 수직 따위 이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존재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수직 따위가 좀 이슈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강하게 들어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뭐 AI 그 4.1 칩이나 애플이 다시 한번 뭐 파운드리 수주를 맡긴다, 아니면 삼성전자의 칩을 아예 쓰기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외인들의 수급이 좀 보여주겠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전쟁에 대한 여파,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28일부터 29일 요때 FOMC가 또 있단 말이에요. 요때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잡힐 수 있도록 기준 금리가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 지금 같은 경우 동결이 훨씬 더 의견이 높긴 해요. 동결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높긴 하지만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만큼 주가가 옆으로 기어가다가 뭐 인하를 잠깐이라도 한다, 뭐 이번에 뭐 한 3개월 동안 했다가 다음 FOMC에서 올리겠다, 이런 발표가 나오더라도 일단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기대감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NH 투자에서 약간 하방을 버텨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NH의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어때요? 자, 여기서 하방으로 주가가 내려오려고 하니까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버텨주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박스를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하단 추세를 받으니까 여기서 매수해주면서 버텨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제 같은 경우, 이 금요일 같은 경우도 얘네가 버텨주면서 강력한 매수세를 넣어주면서 버티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줬단 말이죠. 자, 그러면 얘네가 언제부터 얼마나 좀 매수를 했는지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요건 아니고, 지금 이게 날짜가 넘어서 안 보이네요. 지금 여기에는 140만 주, 그죠? 138만 주 가량 매수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이는 거는 317만 주를 매수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뭔가 괴리감이 생기는데, 오후 8시 이 NXT가 끝날 때 얘네가 다 던져버린 건지, 아니면 지금 뭔가 표기 오류가 난 건지, 표기 오류일 가능성이 좀 낮겠죠. 지금 좀 낮게 잡힌 걸로 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마도 이 오후 8시에 좀 강하게 던져내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았나. 지금 얘네도 다르죠. 얘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요쪽에서 던져낸 거를 매도세가 강했던 요쪽 라인에서 받아준 그런 흐름들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하방을 계속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 거기에 더해서 외인들의 수급도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기 위해서는 결국 금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기대감을 가지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율, 그리고 전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너무 많다, 그죠? 거기에 더해서 진짜로 외인들의 수급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앞으로 삼성전자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겠죠. 삼성전자 지금 뭐 우리가 봐야 할 건 많아요. 봐야 할 건 많은데,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뭐 선물,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수급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환율까지 보고, 아니면 뭐 전쟁까지 보고, 이런 식으로 투자 이어나가시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여러분께 최대한 많은 정보를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 거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쉽게 전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뭐 입만 뭐라는 거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듬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쉽게 전달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죠? 오늘 저녁이나 밤에 조금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렸던데, 그때는 이제 선물과 옵션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준비를 해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함께 갈 수밖에 없다 그죠? 지수가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선물이랑 옵션 요쪽에도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세마년이나 네마년이나 이런 건 지났지만 앞으로도 매주 셋째 주 목요일에는 뭐가 난다 여러분들 옵션 만기 뭐 선물 만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겠죠. 이럴 때마다 그 삼성전자의 변동성은 찾아올 수밖에 없고 그게 하락으로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강력한 변동성인지 아니면 그날 이슈로 끝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체크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선물이랑 옵션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정리해서 오후나 지금 저녁이나 밤에 다시 한번 찾아뵈면서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전까지는 아니죠. 제가 늦잠을 자가지고 오후 영상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뭘 좀 체크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집중해야 되는지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서 저녁이랑 밤에 좀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도 신고가 가보자고 신고가라고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